중앙은행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월이 뭔지 알아? 뭘까 오라. 중앙은행의 목적 1호, 그건 바로 물가 안정이에요. 이렇게만 들으면 네. 금리를 낮추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네. 금리 그러면 왜 올리는 거예요? 물가와 금리는 아, 역행한다. 금리를 인하하면 투자가 증진되죠. 적정한 수준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낮거나 무조건 높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제 전망편입니다. 금리를 낮추게 되면 네. 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금리를 인하하면 네. 기본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하는데 비용이 줄어들어요. 왜냐면 투자하려면 그냥 쉽게 반은 자기 자본, 반은 타인 자본.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주식이에요. 타인 자본이 채권, 돈 빌리는 거예요. 근데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근데 그 돈을 빌리는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금리가 떨어지면. 그럼 기업들은 같은 조건 하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려 하겠죠. 네. 뭐 금리를 인하한들 경기 부양 효과 있겠어? 라고 금리 무용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입장을 전격적으로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네. 금리를 지금 2019년 하반기에도 인하했는데 네. 그렇다고 투자 안 늘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나 우리 이렇게 봐야 된다. 반대로 금리를 인하 안 했으면 더 투자가 미진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통제라고 합니다. 컨트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성형 전 사진과 성형 후 사진을 두 가지를 제시해요. 근데 성형 후에 이렇게 달라져 라고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네. 근데 되게 재밌게도 어떤 사진 다 보세요. 성형 전 사진은 화장을 안 했어요. 성형 후 사진은 화장을 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통제가 안 된 거예요. 맞아. 둘 다 화장을 안 하던가 둘 다 하든가. 둘 다 화장을 똑같이 하든가 성형이라는 조건 외에 나머지 조건은 다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걸 통제라고 해요. 네. 다시 말하면 인하했는데도 투자가 안 늘었잖아 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거야. 통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변수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걸 그냥 거꾸로 답을 드린다면 금리마저 인하하지 않았다면 네. 투자가 더 미진했을 수도 있다. 금리 무용론을 주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만약에 금리가 이제 내린다면 네.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은 좀 네. 어떻게 되는 거? 오늘도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네. 그리고 국가 비상경영 사태를 선포하고 네. 결국은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다 경기 부양적으로 가져가는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다시 폭등했죠. 그렇죠. 마치 이런 겁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기업들의 투자 의사결정이 좋아지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경로를 생각해 볼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싸면 굳이 돈을 저축하고 싶어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보다는 공격적 투자를 하고 싶어. 그렇죠. 둘만 선택한다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 경로상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네. 또 한 가지 경로를 생각해 보자면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해도 네. 돈을 빌려서 투자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와도 네. 빌리는 비용이 싸지니까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이런 것들이 경기 부양적으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죠. 단 전제를 하나 깔아드릴게요. 중요한 거. 이 통화정책과 네. 재정정책이 함께 맞물리면 경제의 부양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같이 맞물리면. 근데 따로따로 놀면 안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재정정책 컨셉도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통화정책도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면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럼 어떻게 경기 부양이 되느냐? 아까 금리를 인하면 투자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기업의 투자도 늘어나지만 우리 가계의 투자도 늘어나는 거 맞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면 굳이 이런 공격적 투자를 할 필요가 없죠. 은행에다가 이자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투자를 증진시킵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투자가 증진되죠. 투자가 증진되면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얘기는 고용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죠. 그죠? 이어지죠. 댁에서 여러분들이 랩탑을 사면 그건 내구재를 소비한다. 소비가 늘어나는 거지만 네. 기업에서 랩탑을 산다는 얘기는 투자한다는 뜻이에요. 네. 랩탑을 괜히 사겠습니까? 일할 사람을 그렇죠. 필요로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가 연결되면 후행적으로 고용이 늘어납니다. 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더 고용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소득이 개선되겠죠.
우리나라 전체 5천만 명 중에 취업자가 2,700만 명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2,800만으로 늘어나면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 개선되겠죠. 그렇죠. 고용이 늘면 소득이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만 들으면 네. 금리를 낮추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네. 금리 그럼 왜 올리는 거예요? 자, 금리를 올리진 않았지만 네. 적정 금리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낮추면 낮출수록 부동산도 주식도 좋은 거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네, 단순하게 생각하면 네. 금리를 무조건 내리면 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래서 적정 금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데, 금리를 무작정 내리면 다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는 결국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직결됩니다. 은행이라든가. 예, 은행의 수익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쵸. 은행은 결국 수익성이 뭡니까? 예대 마진이잖아요. 그쵸. 예금과 대출. 대출이죠. 근데 금리가 낮아지면 예금 수취액이 줄어들겠죠. 돈을 빌려줄 돈도 줄어드는 거예요. 네.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첫 번째.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면 물론 그 저축 금리도 낮아지지만 네. 저축 금리가 낮아지니까 저축하려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축 수취액이 작아지고 저축 금리도 낮아지만 대출 금리도 같이 낮아져요. 근데 기본적으로 금리의 레벨 자체가 높으면 그 대출 금리도 높고 저축 금리도 높지만 이 격차가 꽤 커요. 근데 그 기준 금리 자체가 낮아져 버리면 이 격차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네. 금리의 레벨 자체가 높을 때는 네. 대출 금리와 저축 금리의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도 있어요. 네. 상대적으로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근데 금리의 레벨 자체가 낮아 버리면 대출 금리와 저축 금리의 격차가 줄어들죠. 그 결국 예대 금리 차이, 예대 마진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은행의 수익성도 줄어들죠. 남는 게 별로 없군요. 예, 그러니까 은행 부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적정. 그렇죠. 또 한 가지 저축 금리 자체가 줄어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야, 이런 것들이 적정 금리가 필요한 거고 적정 물가가 필요한 거예요. 뭐든지 적정한 수준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낮거나 무조건 높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너무 낮아 버리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금리가 너무 낮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려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 금리란 얘기는 다시 말하면 돈의 가치를 뜻하거든요. 아, 한국에 투자를 해서 수익성이 10% 남으면 뭐 합니까? 그 100만 원 얼마 안 되는데 나한테 가져오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금리를 특히 급격하게 이렇게 인하하는 이런 조치들, 네. 이런 조치들로 외국인 자금이 크게 빨리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 금리가 낮춰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투자할 확률이 높아지지만 네. 외국인 자본은 또 빠져나갈 확률도 있고 그렇죠. 네. 공존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긍정, 부정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통화정책 당국에서 고민을 많이 되게 하셨겠지만 복잡한 거군요. 그렇죠. 되게 아, 많은 또, 이해관계들이 엄청 얽혀 그럼요. 있네요. 그리고 금리를 결정한다.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월이 뭔지 알아? 뭘까 오라. 네, 중앙은행의 목적. 우리나라의 통화를 균형을 맞추는 건가요? 균형을 맞추는 거다. 학교의 목적이 있고 네. 국가의 목적이 있고 가정의 목적이 있고 그렇죠. 각각의 어떤 목적이 있듯이 네. 중앙은행의 목적이 있는데 중앙은행의 목적 1호 그건 바로 물가 안정입니다. 아, 그렇죠. 물가 안정이에요. 네. 중앙은행 그 홈페이지에 가면 가장 먼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에요. 맞아. 근데 금리와 물가는 무슨 관계냐? 역행이에요. 금리는 돈의 가치고 물가는 물건의 가치인데 금리를 떨어뜨리면 물가가 올라.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 커피를 작년에 1,000원 주고 샀는데 네. 제가 이렇게 비유를 잘합니다. 작년에 1,000원 주고 커피를 샀어요. 네. 올해 이 커피를 또 사려고 보니 2,000원을 달래요. 그러면 이 물건의 가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올랐죠. 2배로 올랐죠. 네. 그럼 그동안 제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진 거죠. 떨어졌죠. 2분의 1로. 2분의 1 떨어졌죠. 네. 물가와 금리는 역행한다. 이 역행하는 명제, 이 역행한다. 금리와 물가는 역행한다라는 이 명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역행한다는 명제를 적용해서 물가가 너무 낮으면 금리를 내려야 올라가죠. 네, 그렇죠. 반대잖아요. 네. 반대로 움직이니까. 네. 물가가 너무 낮으면 금리를 내려서 적정 물가를 유지하고 네. 물가가 너무 높으면 금리를 올려버려서 네.
적정 물가로 내려가게 만드는. 우리나라의 적정 물가 수준이 지금 2%예요. 현재 목표 안정 물가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적정 물가가 2%인데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1%예요. 적정 물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죠. 네. 오히려 저물가, 그 극심한 저물가를 굳이 얘기하면 디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죠. 네.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물가가 너무 낮아요. 그러면 물가가 너무 낮은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네.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근데 그걸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물가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금리를 인하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죠. 추가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2월 달에 인하해야 된다고 봤어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로 국제 유가가 떨어지죠.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 물가에 영향을 미치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또다시 디플레이션 우려가 생깁니다.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 반대인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디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이 네. 0을 밑도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밑도는 게 아니라 약 1년 정도 중기에 걸쳐서 물가 상승률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예요. 야,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물가가 떨어지면 일반 사람들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그쵸. 저소득층에겐 좋아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 극단적인 디플레이션의 케이스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입니다. 그게 일본이 그게 디플레이션이에요. 디플레이션 굉장히 위험하고요.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디플레이션 소용돌이라고 합니다. 정식 용어예요. 영어로는 deflationary spiral.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스마트폰을 살려던 참이신데 작가님이 가격이 내일 더 떨어진대요. 오늘 사실 거예요? 아니요. 그럼 내일 살려고 했는데 내일 돼도 또 내일 떨어진대요. 사실 거예요? 아니요.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전망해요. 그러면 안 사겠죠. 네. 그거예요.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전망하면 디플레이션이 오면 그러면 우리의 소비 의사 결정을 미루어요. 그럼 소비가 안 이루어지죠. 네. 소비가 안 이루어지면 더 떨어지겠죠. 더 떨어지겠죠, 가격이. 네. 그럼 또 안 살 거고.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절대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안 되고요. 네. 그게 바로 장기 침체의 국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에는 절대 빠지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적정 물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물가가 너무 고공행진하면 저소득층이 허덕이게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물가도 적정 물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 물가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적정 금리가 필요한 것이다. 됐죠? 가장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경제 읽어준 남자. 오리 달아들을 정도였는 것 같은데. 네.